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호고운 책다방입니다. 오늘도 방정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오늘 제목은 바람과 번갯불이라는 제목이에요. 1926년 8월에 나왔고요. 어린이 사권 7호와 8호에 실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바람과 번갯불, 방정환 선생님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번갯불 방정환. 여름이 되면 이따금 소낙비가 퍼붓습니다. 벼랑간 이쪽 저쪽에서 검은 구름이 삽시간에 몰려와 금방 새파랗던 하늘을 시커멓게 덮고 싸늘한 바람이 설렁설렁 지나가며 쏴 싸르르 쏴 싸르르 퍼붓는 것이 소낙비입니다. 낮도 아니고 캄캄한 밤중에 양철 지붕이나 장독대를 두들기면서 쏟아지는 비는 참말이지 무섭기도 하고 상쾌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가끔 하늘이 번쩍하면서 와르르 하는 소리가 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번갯불과 우레소리입니다. 그러나 이 번갯불과 우레소리가 어떻게 생겨난 것이며 무엇인지 그 내력과 정체를 가장 똑똑히 아시는 분은 많지 못합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자면 이러합니다. 하늘에는 양전이라는 것이 있고 땅에는 음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들은 언제든지 하늘과 땅에서 서로 쌓이고 모였다가 둘이 맞부딪힐 때는 번쩍하고 불이 나며 소리가 납니다. 한꺼번에 똑같이 생긴 불이요 소리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번갯불이 먼저 보이고 우레소리는 나중에 들립니다. 어째서 불이 번쩍하고 소리는 한참 후에야 들리는가 하면 빛은 걸음 괄호 열고 속도 괄호 닫고 이 빠르고 소리는 걸음이 느린 까닭입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물건을 볼 때에는 그 걸음의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없으나 멀리 있는 물건은 그 거리가 멀면 멀수록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깊은 산 속에서 나무 장수가 도끼로 나무를 찍는 것을 보면 도끼가 먼저 나무에 박히고 한참 있다가 딱 하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이와 똑같은 이치로 번갯불과 우레소리도 한꺼번에 똑같이 생기는 것이지만 불이 먼저 보이고 소리는 나중에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빛은 1초 동안에 지구를 7번이나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공기 중에 있어서는 1초 동안에 겨우 160칸쯤밖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만일 서울서 터진 대포 소리를 대구나 평양서 들으려면 20분 동안이나 걸려야 될 것입니다. 이 속도를 알면 번갯불이 번쩍할 때부터 우레소리가 들릴 때까지 몇 초 동안이나 걸리는지 시계를 놓고 계산해 본다면 그 번갯질이 즉 양전과 음전이 얼마나 먼 데서 맞부딪힌 것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불빛이 보이는 데는 1초도 채 걸리지 않지만 소리가 들리는 데는 심리에 3초씩은 걸리니까 이것으로도 똑똑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번갯불이 보인 지 4초 만에 우레소리가 들렸다면 그것은 13리가량 되는 곳에서 번갯질 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번갯질이 공중에서 할 때는 별로 두렵지 않으나 그것이 한번 땅으로 내려오게 되면 집이든지 나무든지 사람이든지 무엇을 막론하고 벼락을 때려서 부서뜨리거나 죽이거나 합니다. 옛날에는 이것을 하느님이 죄 있는 사람에게 주는 벌이라고 하였으나 그것은 멀쩡한 거짓말이고 벼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우연히 음전과 양전이 맞부딪히는 그 새 틈에 끼기만 하면 그 불에 부서지거나 타 죽는 것입니다. 번갯불은 본디 뾰족한 곳으로 잘 통하므로 번갯질 할 때는 넓은 들에 서 있는 나무 밑이나 남의 집 처마 끝에는 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번개가 자주 할 때는 그냥 서서 걸어가는 것도 몹시 위험하니까 그런 때는 밭고랑이나 풀숲 사이에 엎드리거나 들어 눕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그리고 번개는 쇠를 잘 통하는 것이므로 쇠대 있는 우산 같은 것은 그렇게 위험할 때는 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큰 양옥집을 주의해 보십시오. 반드시 지붕 꼭대기마다 뾰족한 쇠가 달리고 그 밑으로 굵은 철줄이 땅바닥까지 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필회침이라 하는 것이니 글자 뜻대로 벼락을 피하는 바늘입니다. 번갯불은 본디 뾰족한 곳과 쇠를 잘 통하는 까닭에 번갯불이 필회침을 때리면
그대로 피뢰침의 쇠줄을 통해서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양옥집은 통하지 않으므로 벼락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번갯불이지만 우리 사람들은 이 번갯불을 붙잡아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만들었으니 즉 전등, 전화, 전신, 전차, 무선 전화 등이 이 번갯불을 이용해 만든 것입니다. 밤에 전차가 빨리 달아날 때 보면 바퀴밑이나 추로리가 닿는 곳에 퍼런 불이 지끈지끈하면서 나지요. 또 굳은 날 밤에 고양이 등을 거슬러 쓸어주면 역시 지끈지끈하고 불꽃이 보입니다. 또 전지를 사다가 음극과 양극에 쇠줄을 매고 그 끝을 가까이 대면 역시 불꽃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은 죄다 작은 번갯불입니다. 그러나 번갯불이 사람의 손에 잡혀서 쓰이게 되면 이것을 번갯불이라고 하지 않고 전기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큰 거리나 혹은 철도길에 가보면 길가에 우뚝우뚝 선 기둥이 있고 그 기둥에는 여러 개의 쇠줄을 건너 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둥을 전기선대라 하고 그 줄을 전깃줄이라 하는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줄의 종류는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 줄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 그 중에서도 제일 가는 줄은 전보와 전화줄이요. 가장 굵은 줄은 전기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보내는 송전선이요. 그 밖에 전등선 같은 것은 그리 굵지도 가늘지도 않은 줄입니다. 전선줄이 위험한 것을 몰라서 이따금 강한 전기에 맞아 죽는 이도 있고 또 어떤 일은 전기라면 공연히 무서운 것으로만 알다가 봉변하는 이도 있으나 집 안에 있는 전선줄은 그리 위험치 않습니다. 전기에 강하고 약한 것은 전압력이 많고 적은 것으로 상관되는 것인데 사람의 몸에는 300V 이상이면 위험하고 그 이하는 별로 관계없습니다. 보통 전등줄은 100V 이상 220V까지이니 혹시 그 줄을 잘못 만지더라도 몸에 위험은 없습니다. 전보, 전화, 전등줄은 전압이 극히 적으므로 위험치 아니하나 큰 거리에 있는 전차줄은 1000V 이상이요. 먼 거리에 전기를 보내는 유송선은 10,000V까지 올라가므로 만일 잘못 그것을 만졌다가는 즉사합니다. 큰 바람이 불어서 전선줄이 끊어진 다음에 거리에 늘어진 전선줄 같은 것은 대단히 위험하니까 절대로 만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번갯질 하는 것은 10만 볼트 이상이므로 제 아무리 강한 것이라도 부서지거나 깨지고 사람이 맞으면 까맣게 타 죽는 것입니다. 어린이 사권 8호 1926년 8, 9월호 삼산인이라고 적혀있네요.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과학 지식을 알려주는 역할도 하셨나봐요. 어린이라는 잡지가 참 궁금해지네요. 네, 오늘 호건 책다방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